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땅님 모시고 재미있는 공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나땅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작년에 나오고 1년 만인 네. 것 같아요. 경공매 어떤 1인자이신데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공매의 정석이라고 한경出版사에서 나온 네. 책의 그 저자이기도 하고요. 경매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 부원장입니다. 나땅입니다. 네. 행꿈사는 정충진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정 변호사님 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경매 탑시크릿 막 그런 거 두꺼운 거. 네, 바이블. 오래됐는데 그거를 능가한 책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원래 수강생 아니셨어요? 제가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부원장까지 간 거예요? 네. 그게 그 탑시크릿에는 제 사례가 없고요. 그 네. 다음에 나온 경매승부사들 네. 이제 20개 특수물건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제 투자 사례가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와, 2개나 하나도 안 하고. 네, 저는 그때 좀 무모해가지고 네. 거만해서 그 특수물건 남들 하는 걸로 언제 돈 버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2개가 있는데 네. 저는 그때 그 경매로 제 삶이 바뀌어서 너무 네. 감사해가지고 네. 그 카페 활동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좀 좋게 보셔가지고 네. 강의를 좀 한번 해보라고 아. 하셔서 저는 원래 강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강의를 좀 했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좀 잘했어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참 말하기 그럴 수 있는데 민망한데 어쨌든 잘하긴 해. 굉장히 잘 하십니다. 네. 강의를 좀 잘하고 네. 또 어쨌든 만족도도 높고 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부원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자리에서는 그 자리까지 가기가 힘든데 워낙 이게 잘 하시고 또 실제 투자도 하고 계속 하시는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이제 화면에 나갈 건데 그 부동산 공매의 정석 네. 그 책에 나와 있죠.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매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 경매책에 비해서 공매는 좀 책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전반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됐어요. 수강생들이 실제로 입찰하고 낙찰받는 거 다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 한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입찰을 해요. 근데 공매는 한 15% 정도를 목표로 입찰을 좀 더 하거든요. 높네. 네네. 왜냐면은 물건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공매로 제대로 이렇게 좀 쉽게 쓴 책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공매 강의 하시는 네. 빌리언 사무장님한테 네. 책을 좀 써보라 그랬는데 잘 안 돼서 그냥 제가 반을 써줬어요. 네. 어쨌든 공동 저자이시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다. 킬링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의 강점 하나를 딱 꼽는다면? 제가 그 경매책을 쓰면서 경매책 시중에 나온 거 30권을 읽고 썼거든요. 이야. 그리고 썼는데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음. 책이 아주 그 비기너한테는 힘든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복잡한 공매 권리 분석을 어떤 매뉴얼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전반을 하면서 그 아파트 입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담았고 우리 이제 수강생 낙찰 사례, 저희 네. 법무법인에서 이제 컨트롤한 사례, 그리고 저희 수강생이 마루타처럼 진짜 그 1,000만 원으로 네. 7천만 원짜리 낙찰받아서 수익 내고 이런 그 경험담이 한 50페이지 정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혹시 사목 프로젝트인가요? 네네, 이제 그게 비슷한데 이분은 이제 그거를 휴직하는 동안 1년 동안 하셨고 네. 한 7개를 낙찰을 받아서 6개를 매도하셨어요. 와.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사서 네. 바로 파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제값 주고 사서 몇 년은 기다리는데 네.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자마자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사목 프로젝트 요걸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네. 방금 말씀하신 그거라는 거잖아요. 네. 사목 프로젝트. 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사목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3천만 원으로 2년
2년 만에 3억 만들기라는 건데 2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단기 매도도 하고 네. 이제 전세로도 보유하고 하면서 이제 취득세 중과를 안 받으면서 네. 투자금이 계속 회전이 되게끔 하는 게 투자 포인트예요. 이제 전세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이제 세금을 하니까 뭐 약간 첨언을 하자면 네. 개수를 확 늘릴 수는 없겠네요. 네, 이제 2개 이상을 그렇죠? 늘릴 수는 없는데 일단 네. 낙찰을 받아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면 2년을 보유하고 이제 그게 아니면 팔고 하면서 이제 주택 수를 일단 2개 이상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수익을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뭐 외곽 대형 이러면은 20%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 취득세를 12%는 재미없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1억 이하짜리. 네, 공시가격 그렇죠. 1억 이하인데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진짜 그 다주택 전국구 법인까지 다 들어오는 시장이라 맞아요. 초보는 공시가격 1억이 넘는 거 하라고 말씀드려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1억 이하짜리는. 네, 이게 껐떡 잘못하면은 네. 그 손해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아마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개인으로 사고 팔면 양도세라는 걸 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곧바로 사고 팔았을 때 양도세가 아니라 네. 사업소득, 즉 개인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6에서 45%. 그래서 이제 매매사업자를 내고 네. 개인 매매사업자 그리고 이제 그 매매사업자를 내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해서 이게 사고 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잔금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잔금을 쳐야죠. 잔금을 그렇죠. 치는데 이제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고 나서 네. 그 잔금을 치기 전에 사업자를 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부터 낼 그렇죠. 필요는 없고 낙찰 받고 잔금을 치기 전에 내도 되고 이제 1억 2천만 원짜리를 한 1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1억 1,500에 팔고 그렇죠. 투자금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1억 2천짜리를 1억에 낙찰받아서 전세를 1억이나 1억 1천에 놓고 네. 어쨌든 투자금이 묶이면은 이제 힘들어요. 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투자금이 안 묶이게끔 이제 하는 게 좀 포인트라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되고 네. 이게 또 이분은 그 휴직 중에 했기 때문에 또 소득이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새로 맞아요. 사업자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매매 사업자를 하면 삶이 재밌다, 지루할 틈이 없다. 그쵸. 네, 너무 힘들죠. 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요, 맨날. 새벽에 네.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네, 조금 더 그럼 이제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낙찰을 받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바로 팔면 네.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네.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매 사업자로 해결을 좀 했고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재밌는 사례 이런 거 있을까요? 세금을요? 세금도 있고 뭐 대출도 있고 대출이요? 뭐 이게 다른 분들 사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포인트는 그게 다인데. 네. 우리 그 분이 하신 거는 일단 네. 1주택자였어요. 그 네. 수강생이 하신 거는. 그래서 1주택자였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8천만 원짜리를 낙찰을 받아서 뭐 한 9,500에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낙찰 사례를 찍으러 간 거예요. 우리 PD님이. 네네. 근데 파주였는데 네. 지하철 끝에 가서 다 내렸는데 자기는 안 내리고 맨 끝에 가서 내렸는데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막 시골 여기도 막 사람이 사나 싶은 정도를 갔는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입지는 나빠요. 입지는 나쁜데 거래는 되는 그리고 공급도 없어요. 그런 동네들은 이렇게 시장성이 없으니까 집이 공급도 안 되는데 요즘에 다 시골에서 농사지어도 다시 아파트에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는 되는 약간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그게 핵심이네요. 거래가 된다는 거. 거래량이 일단은 거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세 상승은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팔아야 되니까 거래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제 좀 단기간에 이게 막 오르면 좋은데 그렇게 막 오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매수할 때부터 싸게 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공매책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원래 경매를 하셨는데 공매책을 내셨어요.
공매가 왜 어떤 게 더 좋아요? 경매보다? 경매는 일단은 법원을 가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그 바토너라는 그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뭐예요? 바토너가 대리 입찰 서비스예요. 대리 입찰 서비스. 네, 그래서 이제 막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갔다 오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네. 그거를 한 10만 원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법무사나 매수 대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님들이 그걸 해주고 계시고 네. 급하게 맡기면 또 급행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 지방도 입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편할 때 임장 가셨다가 이제 바토너로 맡기시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막 비용도 안 들고 그냥 내가 평일에 입찰할 수 있고 낙찰이 경매보다 좀 많이 낮게 낙찰되는 편이에요. 경매를 저희가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입찰을 하는데 네. 공매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보고 입찰을 하니까 이 10%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래가 투명하고 빈도가 자주 있는 그런 거고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더 많이 싸게 낙찰됩니다. 난이도도 있고 그러면 그리고 또 명도가 쉬운 물건도 있어요. 제가 뒤에 좀 준비했어요. 명도 네, 쉬운 한번 그럼 좀 사례를 좀 볼까요? 이 사례는 우리 그 제네시스 방님 채널 구독자님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세금과 관련된 네네. 물건입니다. 그 1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팔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간을 못 맞췄을 때.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네. 그런 기간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안 팔려서 내가 맞춰서 팔려고 했는데 네. 안 팔려서 그런 거 어떡하냐라고 했을 맞아. 때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그게 이제 수탁자산이에요. 이거를 캠코에다가 매도를 맡기게 되면은 네. 그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넘겨서 매도가 되더라도 그걸 네. 받아줍니다. 캠코가 이제 자산관리공사죠. 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온 물건이고요. 네. 동탄 더샵 레이크타운이라는 아파트가 비과세 기간을 못 맞추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비과세 기간이 뭐 3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3년 내에 이제 처분하거나 2년 네, 예전에 처분하거나 그랬었죠. 약간 그런 거를 못 맞추신 거예요. 근데 나의 의지로 못 판 게 이거는 내가 안 판 거 아니다. 내가 팔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캠코에다가 매도를 의뢰를 하면 그 비과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네.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레이크타운이 현재 시세가 그때 8억 9천, 그러니까 그냥 입찰 당시 시세가 네네. 8억 9천이었는데 8억 2천 7백에 낙찰이 됐는데요. 네. 일시적 2주택자가 네. 양도세 감면 기간 연장 목적으로 네.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데 내가 안 판 거 아니고 안 팔려서 못 판 거다. 그래서 이 양도세 감면 기간 연장 목적으로 캠코에 매각을 의뢰를 하게 되면 이게 네. 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난 여기서 궁금한 게 저도 이거를 그때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시세가 8억 9천이었잖아요. 네. 대략 9억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나는 9억에 이게 처분한 것처럼 하고 싶잖아요. 캠코가 그렇게 받아줘요? 9억에 처분, 이거는 낙찰이니까 네네네. 그냥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죠. 이 가격에 그냥 파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이 그냥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건 감안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도 받고 기간도 충족하고 다 가져가야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렇게 가격을 했을 포기하는 때, 거예요. 그렇죠. 일부 포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에서 세이브되는 게 훨씬 크다. 그럼 해볼만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못 맞췄는데 그 네. 이후로 뭐 중과가 된다든지 다른 그럼요. 세금이 막 꼬였을 때 그럼요. 이제 득실을 해보셔서 하시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명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팔 목적으로 내놓은 거고 자기 의지로 내놓은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명도에 아무 문제가 없고 대출이 있어요. 지금 4억 5,430 네. 30이 있는데 이거를 잔금을 이제 일단 대출을 먼저 갖고 말소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줘서 이제 잔금을 입금하고 약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양도세 그 감면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릴게요. 네. 이거 정말 되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네네.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거는 그 캠코
네. 자산관리공사 측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낙찰된 물건의 어떤 매각 가격 같은 거를 봤을 때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칼같이 그거를 지켜야죠. 맞아요. 지켜야 되는데 진짜 피치 못하게 안 됐는데 이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례입니다. 네. 제가 아니면 또 보여드리기 어려운 사례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거 들어만 봤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또 그럼, 얼마나 싸게 낙찰되는지도 또 네,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놨는데 막 헐값에 낙찰되고 그러면 어떡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